자, 이런 방화 범죄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피해가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방화 10건 중 4건이 자신의 분노를 표출하려고 저지르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미국의 총기 테러처럼 우리도 이 방화 범죄 더욱더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봐야 합니다. 백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영등포의 한 건물입니다. 아직도 곳곳에 불탄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20년 동안 식당을 해온 유승만 씨는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방화로 인한 화재가 일어나고 그 자가 영업장을 잃었기 때문에 전혀 대책을 세울 수 없었고 현재는 생계가 막막합니다. 불이 난 건 지난 4월. 한 30대 남성이 하룻밤 사이 유씨 식당 등 건물 2곳에 불을 질러 한 명이 숨졌습니다. 구속된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답답한 삶에 화가 나 불을 질렀다고 밝혔습니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우발적인 방화는 같은 달 경기도 시흥에서도 일어났습니다. 술에 취한 중국 국적의 불법 체류자가 3시간 동안 4곳에 불을 지른 겁니다. 피해 상인들은 아직 그날의 기억이 생생합니다. 아이고 벌벌벌 떨렸죠 뭐. 아직 못 지우고 있어요. 도움은 했는데 소문이 없으니까. 경찰청에 따르면 2020년 발생한 1,196건의 방화 사건 중 519건이 우발적인 방화였습니다. 방화 10건 중 4건이 자신의 분노를 사회로 표출하는 증오범죄라는 분석입니다. 분노의 방향이 아주 잘못 뒤틀린 거죠. 반사회적인 형태로. 퍼지고 있다. 방화 범죄로. 지난 9일 발생한 대구 화재 방화범은 평소에도 채무 관계자에게 등유 사진을 문자로 보내거나 불을 지른 사무실에도 여러 차례 협박 전화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다리고 있으라 내가 그냥 냉장고 칼로 죽인다 그런 거를 직원들한테 전화해가지고. 이 때문에 미국 총기 테러처럼 사회적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미국은 이제 총기가 자유로운 국가니까 총기 난사 혹은 뭐 폭탄 테러 이런 쪽으로 가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가장 적은 어떤 힘을 들이고 다수의 공포를 줄 수 있는 방법은 방화죠. 대규모 인명피해를 일으키는 방화 범죄에 대해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JTBC 백희연입니다.